자,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식입니다. 무더위 7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고생이라기보다 그냥 감사한 일 아닌가? 살아 숨쉬는 게 그냥 그런 것 같아. 어, 유치원 선생을 하다가, 제 제자, 유치원 선생을 하다가 글 쓰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작가? 어. 근데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그러고 저한테 교수님 그래갖고 책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데 사실은 감사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모든 게 그냥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도 그냥 슬퍼했는데도 감사하다 지금쯤하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다른 제가 또 우리 젊은 아이한테 또 배웠습니다. 이 그림 폴빌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맘때쯤 자주 보여주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버블보이. 이 볼 빵빵한 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렸지만 빵빵한 볼. 무념무상인 것 같아.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오로지 저기에만. 지금 여러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더 그렇죠? 하늘도 양 푸르고 파랗고 한 번씩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물론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PPT 자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흑백이라 그쵸? 갈라. 한번 블로그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버블보이 이렇게 폴빌 짠 그림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며칠 전부터 다시 칼라로 프린트해서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지금의 감사함, 열심히 하려고 함,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오리엔테이션 지금 잠깐 뭐 많은 시간 아닌데요. 중요한 것들만 우리 인강생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수업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총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기출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총정리에 초점을 둘 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풀이는 쌤이 먹었는데 우리가 8, 9월 달에 모의고사 아주 지겹도록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세미모고 문풀 세미모고라고 되어 있는 거면 작년에는 제가 이 내용 총정리반 안 했고요. 그 전까지는 했었는데 작년에 안 하고 7, 8, 9월 달에 모의고사를 그냥 봤었는데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모의고사도 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했는데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래서 뭐 1, 2월 달 우리 수업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4주 동안에 다 해야 돼요. 1, 2월 때는 8주 동안 했던 걸 4주 동안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확인 그 암기할 거 다시 한번 짚고 그때 이제 시크릿 키워드 여러분 갖고 계신 거 그거 가지고 암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하루에 일주일에 네 문제니까 한 세트예요. 서론 결론까지 있으면 한 세트.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고 한 세트 모의고사 보는 거다. 근데 이제 서론 결론 쓰는 거는 우리 모의고사 때 하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작은 거 네 문제니까 결국은 모의고사 한 세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을 달면 또 이런 거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릴 거니까 끝나고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첨삭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갈 거다. 그래서 여기 그 문제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되어 있는 해설지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예전 같으면은 수업을 60분 하고 문제풀이 하고 60분 하고 문제풀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그때는
두 달 동안 했으니까 그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지금 사실은 학원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과제 가지고 하고 저한테 첨삭 요청하시면 아무튼 그래서 해설지까지 나눠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첨삭일 테니까 첨삭은 매주 4개 나눠 드린 거 4개 드린 거 그거 한 세트를 매주 저한테 첨삭은 매주 한다. 그 다음에 그 제가 항상 쓰는데 파일은 저한테 주실 때 여러분 쓰신 거를 저한테 찍어 갖고 주시면 PDF로 잖아요. 그럼 PDF로 오면 제가 어떻게 첨삭을 해야 되지? 그걸 저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나 땐가? 그 PDF에다 이렇게 쓰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던데 조금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PDF에 온 거를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펜으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엄청 번거롭더라고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PDF를 주면 어떻게 했냐면 프린트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또 그걸 찍어갖고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패드로 그거를 이렇게 쓰고 하긴 했는데 뭐 잘 안 돼. 모르겠어. 제가 잘 못 써서 그런지. 근데 죄송하지만 파일은 HTML 파일로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게 왜 좋으냐면은 HTML 파일로 주시면 우리 그 한글 파일은 그 수정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정하면 이렇게 줄 쭉 걸고 제가 쓰면 거기다 쭉 다른 새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방금방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거 쓰기 귀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쓴 거 다시 한번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드시면 그냥 4개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죠? 그 4개 중에서 저 이거 2개는 꼭 받고 싶어요. 그냥 그것만 보내주셔도 돼요. 하나만 보내주셔도 되고 4개 다 보내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내주시면 그리고 4개 중에서 하나 이거는 뭐 자세하게 제가 뭐 이제 어차피 해설지 주니까 자세하게 뭐 첨삭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뭐 80% 90%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PDF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그거 보고 얘는 한 80% 정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금방 하잖아. 이거 치는데 뭐 몇 분이 걸려? 뭐 5분도 안 걸릴 건데 뭐. 그렇게 해갖고 보내주시면 되니까 알겠죠? 열심히 또 새로 수정해갖고 보내주려고 하지 말고 맨 처음에 썼던 거 그냥 보내줘. 알겠죠? 한글 파일 이렇게 그리고 1주차 김인식 이렇게 파일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1주차 김인식 이렇게 보내주셔야 이게 몇 주차 건 걸 알잖아. 여러분은 금방금방 주시는데 조금 늦게 1, 2주 늦게 수업을 듣는 분도 있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막 몰라올 때가 또 있어요. 가끔해서. 그거 네이버로 보내주시는 거 알죠? 제 블로그 왼쪽 맨 위에 네이버 키스에듀 네이버닷컴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네. 이거 파일 메일 얘기하니까 키스에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뜻이에요. 김인 섹스 에듀케이션. 그래서 붙인 거야. 김인 섹스 에듀케이션. 그래서 키스에듀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된다. 파일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읽어보고 읽다가 제가 성의 없는 것 같은데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성의 없는 것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리턴을 받으면 행복해 하셔야 돼. 이렇게. MP 이렇게 써갖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쭉 읽었는데 맨말 좀 MP 이렇게 써있는 거 있어요. 뭐게요 이건? No problem. 상관없다. 이거 받으면 땡큐야. 가끔 이것도 내가 이거 쓰기 귀찮으면 굿 이렇게 써. 그럼 성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쓴 거구나. 땡큐야 땡큐. 그 약자니까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하반기 공부법에 강조를 해준 하반기 공부법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가 아마 있을 텐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예습은
샤, 꼭 하셔야 돼요. 예습이 막 읽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훑어보기. 언제 보시려냐면 우리가 화요일날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요일이어도 좋고 월요일이어도 좋고 약 2시간 정도만 훑어보세요. 그럼 뭐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수업할 거야. 이거 수업할 내용이 뭔지 제목만 보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제 교육심리학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스턴버그는 이런 거 강조했지. 그러니까 그거를 예스 훑어보기를 할 때 뭘 갖고 하시냐면 그냥 우리 서브노트 갖고 하셔도 되고 시크릿 키워드 자료 갖고 하셔도 되고 테마별 내용 갖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그럼 이제 대신에 테마별 내용을 갖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라? 옥상 올라가서 읽어야 돼. 눈으로 보면 안 돼. 그거는 입으로 읽어야 돼. 그건 꼭. 왜냐면 입으로 읽어야 나중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그 눈으로 봐도 있을 때 이거지, 이거 강조, 이거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테마별로 제가 정리해드린 그건 1, 2월 때 정리해드렸고 지금 1, 2월 때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걸 꼭 1, 2월 때 했던 거를 조금 뭐 못하나고 뭐 이런 거 수정해서 드렸는데 아무튼 상관없으니까 1, 2월 때 하시면 그것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그럼 꼭 입으로 하셔야 돼. 입으로. 중얼중얼 해야 돼. 그래야 인출이 되니까 예습을 꼭 하셔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시든 월요일날 하시든 수업 전에. 그 다음에 복습해야 되죠. 복습은 수요일 반나절 쓰지 말고 여기 이 2시간 썼으니까 4시간 그래도 이것 정도는 꼭 좀 복습하셔요. 오늘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오늘 수업량이 많아. 그리고 인강생들은 막 그래갖고 오늘 수업방 다 오늘 못 들을 수도 있어. 인강의 묘미는 그렇잖아. 엄청 늘어난다는 거. 배속은 빨리 하는데 그치?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다시 4시간 복습 꼭 하셔요. 이게 2번 하셔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왜 제가 이거 강조를 하냐면 7월 끝 디엔드야. 뭐가 7월 끝? 교육학은 7월 디엔드. 그럼 8, 9월 달은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인출 연습. 그러고 뭐? 전공.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4시간, 2시간, 그 다음 화요일 날 수업하는 거 따지면 일주일에 이틀이에요. 교육하기. 그러면 하루 쉬고 전공 4일. 하루 쉰다고 그러면 요새는 쉬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부터 모의고사 볼 때는 어떻게? 교육학은 안 해. 그냥 모의고사만 보고 그걸로 끝. 나머지 다 전공. 그래서 요거를 꼭 요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그래야만 여러분이 전공에 8월부터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수업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내용 총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 이렇게 수업하면서 저도 이제 앉아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외워.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지금 외운 거 있으면 이렇게 리콜해. 그러려면 그거를 컨닝을 하려면 예습을 해오고 있으면 해왔으면 한번 보고 왔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금방 리콜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테마별 내용 정리된 거, 그다음에 시크릿 키워드 자료, 뭐 여러분 편한 거, 기본서는 뭐 놓든지 뭐 편한 거 갖고 그래서 시크릿 테마별 내용 정리된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PPT 자료를 제가 나눠 드렸는데요. 1월달 PPT 자료하고 비슷해요. 거기다가 이제 넣을 거 넣고 뺄 거 뺐고 그랬으니까 1월달 갖고 공부해도 되는데 글쎄 어떤 아이들 보니까는 7, 8월 거를 지금 7월 걸 갖고 하면서 1, 2월 달에 PPT 자료에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예습하면서 지금 7월 달 거에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도 있대. 예습 겸해서. 왜냐면 PPT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예습을 하면서 그때 했던 걸 여기다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7월 달 거는 1, 2월 달 거하고 좀 다른 게 몇 개 들어있고 또 교육과정 같은 것도 순서도 좀 바뀌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근데 아무튼
우리가 수업할 때 그 테마 정리된 거는 보면서 계속 컨닝을 해야 돼. 그거는 정말로 계속 컨닝해야 돼. 여러분 언제 모의고사도 가고 그거 컨닝해야 돼.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나눠드린 PPT 자료, 그 다음에 시크릿 키워드 자료, 테마별 내용 정리 자료 세 가지 중에 여러분한테 제일 맞는 걸 하나를 가지고 그걸 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심리, 오늘은 교육심리를 다 뽀개야 되니까 할 게 엄청 많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교육심리. 교재는 우리 서브노트 갖고 하는 거니까 서브노트 보시면 되고요. 교육심리 106쪽인데 근데 서브노트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그 기본사하고 같이 가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으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5분 정도 됐고, 자 6장 교육심리학.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태까지 수업했던 것처럼 어떻게 PPT 자료 보고 그걸 가지고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서브노트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PPT 자료 볼 때 여러분들 입으로 쫑얼쫑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으로 얘를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먼산 보고 이렇게 쫑얼쫑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쫑얼쫑얼 해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출이 제일 중요한 거. 인출해야 되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자, 이건 뭐 크게 시험 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지능은 지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총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적 능력은.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을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측정에서 나타나는 값을 뭐라 한다? 지능 지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측정할 때는 뭐가 항상 있다고 그랬어? 오차. 아주 늘 얘기했던 거죠. 신뢰도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측정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이다. 왜? 우리 뇌가 지능인데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지능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IQ 검사는 부분적인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스페어만은 지능을 두 개로 받고 이렇게 딱 나눴고, 서스톤 거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썰었다고 그랬고, 길포드는 거를 깍두기 썰기 했다고 그랬고. 기억나죠? 그래서 쪼악쪼악.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야. 얘는 무를 반토막, 서스톤은 슬라이스를 넣어서 7개, 길포드는 그걸 다시 깍두기 썰기 해서 170개. 하나야, 이건 하나. 어떻게 썰어넣냐. 근데 이제 지능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라고 얘기해. 누구다? 가드너. 그렇죠? 여러 개. 우리가 알다시피 지능은 8과 2분의 1개 있다 얘기할 건데, 이 반쪽 지능이 혹시 뭔지 아시죠? 실존지능. 실존지능이라는 거, 이제 가드너에서 실존지능 개념 갖고 혹시 날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턴버그는 뭐라고? 여러 개, 한 개 이 개념이 아니다. 보세요. 가드너는 8과 2분의 1개라고 왜 그랬어요? 실존지능은 왜 반개다? 태어날 땐 없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가드너까지는 우리가 갖고 나는 지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없었던 건데 나중에 나오니까 2분의 1이란 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턴버그는 뭐 나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세 개의 차원이다. 갖고 태어나는 게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얻는 거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현실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삼원지능.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타고나는 거 뭐 캐틀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스페어만 이요인을 아까 얘기했죠. 둘로 나눴어. S요인과 G요인. 이 중에 뭐를 지능이라고 얘기한다? G요인. 이렇게 얘기해. G요인은 뭐냐면 제너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분석을 안 해요. 객관식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 선생이 철수는 지능이 높아서 아마 뭐든지 잘할 거예요. 누구 관점이야? 스페어만 왜? 지능이 높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뭐든지 잘할 거. 뭐든지 잘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니까 국어도 잘할 테고 체육도 잘할 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지효인. 오케이.
근데 이제 SU인 이거는 특별한 거, 이거 사실은 가드너가 여기 이런 거에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개? 그치? 자, 그다음 서스터는 지능은 몇 개다? 7개다. 근데 뭐에 의해서? 요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7개를 만들어내서 이따가 책을 보면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요 7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 능력이다. 그래서 프라이멀 멘탈 어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서스턴 그러면 P, M, A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의 얘기예요. 근데 그건 객관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땡큐. 땡큐. 감사. 한번 해봐. 감사. 제가 했던 거 기억나? 이거 누가 보는, 이거 누가 보는 감사. 내가 보는 거 이거는 네가 감사 한번 해보자. 감사 오래간만에 해보자고 또 별관이 좀 엄청 중요해. 감사 우리 객관식 여러분 객관식 세대 태어났으면 이거 다 외웠어야 돼. 머리 뽀개져. 제 기본서가요 객관식에 2분의 1도 안 돼. 객관식일 때 2분의 1도 안 돼. 객관식일 때는 상권 2권 하권 2권 그래서 4권이었어요. 상권이 1300페이지 하권도 그걸 다 했다고. 다 외웠어야 돼. 근데 이런 건 이따 이거 얘기할 거. 자, 우리 해설자 한번 개설질하네. 서브노트 한번 보실까요? 자, 스페어만 106쪽이에요. 자, 106쪽 지능 스페어만 일반 요인, 특수 요인이 있고요. 서스턴 7개의 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라고 불렀대? 그걸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여기 요인 분석 방법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인 분석이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안 날 거예요. 상관없어요. 통계 가면 요인 분석 227쪽. 요인 분석이라고 있나요? 맨 밑에. 요인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것끼리 묶는 거를 요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인강생들은 지강생들이 힘드니까 인강생들은 기본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뭐지 기억이 안 나면 스페이스 누르고 학원 빨리 꺼내세요. 그럼 이 부분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요인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것끼리 묶는 것 그걸 요인 분석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요? 요인 분석.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유용한 판단 구인 타당도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요인 분석 뭐 지금 많이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스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 됐든 수요일날 내일 오전이 됐든 복습을 할 때 포스트잇에다 it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10번 거기다 붙여 이렇게 하나씩. 그러고 찾아보세요. 복습할 때. 보면서 요 문서이 뭐지? 기본서 꺼내갖고 이거 꼭 찾아보세요. 그거 꼭 찾아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요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찾아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찾아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확인하지 않았던 게 시험에 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 전공도 똑같아요. 전공을 공부하다가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교육학을 하다가 전공 이거 뭐 있었는데 그러지 마. 그 IC에다가 포스트잇 탁 붙이고 빨리 지금 선생님 뭔가 이거 비슷한 거 이렇게 써. 그러고 그거를 꼭 찾아봐. 포스트잇이 없으면 연습장에 오른쪽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걸 쓰세요. 평상시엔 생각 안 나는데 공부할 때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나 뭐 해야 되는데, 나 빨래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뭐 슈퍼 가서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 그거를 연습장에 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해야 돼. 나중에. 그게 나중에 나를 돌아가시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는 그걸 확인하지 않잖아요.
늘 내 머릿속에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그게.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 찌꺼기가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게 차 있으면,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쉽게 표현해서 누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막 짜증이 나. 그걸 정리를 안 하면 그 짜증이 계속 간단 말이야. 그냥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자꾸 이렇게 차지해. 아셨죠? 그래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 꼭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 연습장에다 놓고 뭐 슈퍼 갈래 뺐어? 그걸 지금 슈퍼 갈 수 없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 아빠한테 참 전해야 되는데 아빠 전화 이렇게 하고 해. 지나잖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아빠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빠가 아니고 누구 할머니 뭐 아무튼 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꾸 하셨다고 연락 올 수도 있잖아. 극단적인 예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의 뭔가 해야 되는데 슈퍼 가서 뭐 사오려고 그랬는데 나 이따 밥 해먹으려고 그럴 때 아씨 그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또 다른 걸로 또 변경해야 되잖아. 또 만만한 라면 끓여 먹잖아. 꼭 그런 거 하세요. 계속 남아 이게. 그래서 지금 포스트잇 조그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붙여. 그러면 사세요. 그게 그러고 지금 인강 쓰는 학생들 없으면 연습장 꺼내서 여러분들도 연습장 꺼내서 여기다 쓰던지 아무튼 꼭 찾아보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별것이 될 수 있다.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톤까지 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길포드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깍둑썰기 180개 했다고 그랬죠? 깍둑썰기 180개. 근데 사실은 길포드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는 기억해야 되죠.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였죠? 이 뭐를 지능이로 봤다?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뭐라고 본다? 창의성. 그래서 지능과 창의성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자, 대답 한번 해보자. 지능과 창의성 상관이 높다 낮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나 있어야지 뭐. 높다 낮다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 OX가 높다 낮다 모르겠다. 뭐가 답일 것 같아요?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이유는 길포드는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지능과 창의성이 상관이 높다 낮다 모르겠다. 뭐일 것 같아요? 높다 아니야 낮다. 왜? 서로 다르잖아. 지능은 받아들이는 거고 창의성은 확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니까 상관이 낮아요. 그래서 길포드에 의하면 상관이 낮아요. 근데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상관이 높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요 답이. 그러니까 제로가 왜 제로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반대쪽의 개념이니까 아무튼 개념은 그렇다. 요건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106조 길포드 지적활동 거기 보니까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중요한 것들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더 중요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셔야 돼요. 수렴적 사고가 뭐가 있어요? 확산적 사고는 꼭 기억하자. 자, 가드너. 자, 외워야 되죠? 자, 머릿속에, 자, 빨리빨리 두 개지. 가드너는 두 가지 지능의 다양성. 또 하나 뭐였었어요? 지능은 문화생활. 두 가지가 꼭 풀어라. 그랬어요. 디테일하게 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걸 갖고 내면 그 두 가지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지금부터 외우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입으로 쭈글쭈글쭈글. 입으로 쭈글쭈글쭈글. 테마에 별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테마별 정리. 자, 첫 번째 식발 볼까요? 지능의 다양성. 두 번째는 지능은 문화생활. 지능의 다양성 갖고 얘기하면 뭐죠? 이거 다양성 뭐를 강조한다? 개성, 강점지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강점지능. 그래서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자? 그 강점 지능을 이용하자. 객관식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철수는 언어를 잘해. 영희는 그림을 잘 그려. 어떻게 수업하자? 철수는 읽는 수업하고 영희는 그림 가지고 수업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해력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다양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중지능은 다양성. 그럼 뭐를 써야 된다? 개별화 다양성을 쓰셔야 돼요. 약점지능 보완하는 건 이거는 서브고요. 서브는 지하철에서나 드세요. 우리는 교육 수업에서는. 자, 두 번째 지능은 문화다. 생활에 영향을 받아. 교과서가 아니고 생활에.
그러니까 지능을 측정할 때는 교과서 갖고 하면 안 된다. 문화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뭐예요? 교육의 프로세스 속에서.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교육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실생활 속에서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진로 교육은 요 두 가지예요. 다양성이니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 주자? 강점 지능. 그 다음에 지능은 생활이니까 뭐요? 지능과 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완벽하게.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기본 입장 가장 중요한 거니까 별표도 쳐 있죠. 자, 지능은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호작용하다. 이런 것들 이제 객관식에 써 있어요. 답지 중에. 근데 우리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능은 생활이다. 문화다. 되어 있죠. 그래서 9가지 지능에 거기 보세요. 다중지능이니까 9가지인데 이제 8과 2분의 1이란 말이야. 논리, 수학적 지능, 언어적 지능, 음악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지각지능, 자연탐구지능, 그리고 뭐? 반쪽이 뭐? 실존지능. 뭐라고 돼 있어요? 존재이유. 철학적, 종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동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나중에 나타난다. 반쪽지능. 존재이유. 삶의 이유. 이런 것들. 그런데 이 9가지 지능을 갖고 얘기할 때 내가 뭐는 꼭 외우라고 늘 얘기했었냐면 대인관계 지능을 꼭 외워라 그랬어. 대인관계 지능이 직업과 관련된 때 뭐와 관계되는 거? 교사. 근데 시험에 났단 말이야. 거기 기출. 오른쪽에 기출 문장 체크. 대인관계 지능의 명칭과 개념. 개인 지각 지능, 아동에게 맞는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문제였어 이때. 그 중에 이제 대인관계지능은 암기를 해야 되고 교사니까 이거 낼 수 있으면 이걸밖에 낼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낫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낸다면 다른 것보다는 실존지능을 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지금 AI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런 거란 말이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 중에 기출문제집,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이 재작년 책이라 조금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출문제를 다 뽑아서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드렸고 또 하나는 뭐를 드렸냐면 그 기출문제에 대한 개요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 개요도를 쓰고 요걸 갖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문제를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제목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내용 정리 기출 분석한다고요. 그 기출이 이제 우리 논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좀 볼게요. 19년 문제예요. 19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게 18 그래놓고 가려고 19학년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9쪽에 보시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좀 찾아볼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에피소드 1. 평소 A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자, 그러니까 뭐야? 강점지는 이렇게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모둠 활동에서 보니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비슷했어. 자, 뭐라고요? 다른 학생과 잘 어울린다. 이게 뭐예요? 대인관계지. 이 아동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모둠을 이끌도록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C 학생은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어울려서 이게 왜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말은 뭐 써있냐면 이제 위에 A, B하고 좀 대조하려고 상호작용을 잘했느냐 아니냐면 그런데 그게 중요해.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한다. 이게 뭐냐면 개인 지각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들한테는 조금 너무 디테일해요. 왜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외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막말로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도 좋아. 왜? 이거 외울 시간에 전공하자. 난 내 주의는 그래. 그럼 이거 나오면 이 점은 버리면 우리는
목표를 17점, 18점에 두면 돼. 전 20점 원하지 않아. 근데 맨날 20점 맞았다고 나한테 자랑질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그럼 그 뒤에 가면 미안해. 그 뒤에 가면 꼭 말하면 근데 전공을 못 봐서 떨어졌어요. 그 20점 맞으니까 떨어지지. 교육학. 교육학 그 시간 다른 거 하라니까 왜 맨날 교육학만 하고 앉았어. 이런 거는 그냥 버려도 돼. 그렇게 편하게 마음먹자 말이야. 너무 디테일하잖아. 그러나 대인관계지능을 얘기했던 거니까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해하는 편이야. 자, C학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별 과제를 먼저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그 밑에 배점. 에피소드 1과 관련자, 가정의 다중지능 이런 관점에서 다중지능이래? 그럼 뭐야? 위에 걸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냐면 이제 모의고사 할 때 할 거예요. 밑에 배점 기준을 가지고 먼저 keyword를 쓰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맨 처음에 keyword인데 에피소드 1, 그리고 가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그때 이제 제시문 읽는 거야. 가든의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점, 각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이게 뭐라고요? 대인관계 지능. 개념을 어디 있어? 제시문에 있잖아.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며. 그게 개념이지 뭘.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제시문을 200% 갖다 써먹어라. 그럼 저한테 물어봐. 교수님 그럼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고 써도 돼요? 돼요. 왜? 유의점에 그런 말이 없어. 제시문을 그대로 갖다 쓰시오. 쓰지 마시오. 없어. 쓰면 돼. 그러니까 제시문을 갖다 써. 그러고 조금 풀었으면 더 좋고. 그 대인관계 지능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개별 과제가 뭐냐면, 자, 어떤 것도 아무거나 써먹어도 돼요. 뭐만 알면. 개인 지각 지능이라는 것만 알면 뭐뭐 써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개요도 한번 보세요. 개요도. 19학년도 개요도. 맨 위에 가든어 다중지능이라고 돼 있죠. 그 1번에 A, B 학생 지능은 대인관계 기능은 다른 상황의 관계. 두 번째 C 학생은 개인 지각 지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개별 과제 이유를 제가 썼는데 이 개인 지각 지능은 요것만 갖고는 사실은 여기는 개별 과제 이유를 잘 못 써요. 우리가 이걸 완기하지 않으면. 너무 디테일한 문제예요. 개인 지각 지능은 어떤 직업은 상담사예요. 상담사. 직업이. 그래서 개별 과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담 활동할 때 어떠한 거에 유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상담과 관련된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C학생은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씩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거기다 써. 프랑스 대혁명. 그럼 확 넘어가. 프랑스 대혁명이 무슨 뜻이라고? 18세기. 1789년 18세기. 이런 걸 내고 지랄이야. 그럼 확 넘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다른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실존지능은 눈여겨보고 다시 한번 보자. 뭐다. 삶의 이유. 자살과 관련지어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렵지만 자살을 대놓고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지능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 OECD 중 1등이야. 1등 하는 거 많아. 양궁도 1등하고 자살도 1등해.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기본 교재 빨리빨리 가실까요? 기본 교재 기존 지능이 있고 다중 지능이 있는데 거기 써 있어요. 그 음영된 것만. 자, 교재로 갑니다. 지능은 생활이다. 두 번째 지능은 다양하다.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 다르다.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교육적 시사점 첫 번째 개인 학생 개인차 다양성을 인정하자.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그렇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점 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하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점 실제적 지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근데 이제 실제적 지능은 사실은 가드로바 누가 더 강조하냐면 스턴버그예요. 그래서 스턴버그로 넘어갈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교수학습 시사점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갖고 설명하면 돼요. 자, 요거 제가 예전에 잘 뜨세요?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할 때 어떤 모의고사를 내면 가드너를 갖고 모의고사를 내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평가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가드너 관점에서 평가의 구체적 시사점은 뭐라고 써야 된다? 무조건 두 가지요. 다양성, 문화.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문화,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교육의 프로세스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수행평가 갖고 왔는데 수행평가. 왜 수행평가 갖고 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교육은 문화니까, 생활이니까. 근데 그 수행평가의 개념 갖고 접근하는 거 올바르진 않아요. 이제 구체적 그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구체적. 근데 사실 이제 가드너에게 할 때 조금 여러분 가드너에게 할 때 평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능이 어떤지 지능을 검사하는 개념이에요. 칠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평가란 말을 안 쓰고 검사란 말 썼어요. 그래서 가드너를 읽을 때는 평가 그럼 우리가 애들 시험 보는 거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지능이 어떤가 우리는 지능할 때는 지능 평가한단 말 안 하잖아. 검사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서 평가의 개념은 검사의 개념이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가드너보다 스턴버그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스턴버그. 자, 스턴버그는 뭘 갖고 낼 거냐? 제가 이제 예언을 해볼게요. 예언, 예측. 자, 여러분 스턴버그 3문제 기억나죠? 자, 칠번 보시죠. 구성적 지능은 뭐예요? 자, 암기가 안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외워야 되는 구성적 지능은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 지식을 습득하는 거. 경험적 지능은 글자로 경험. 그 다음에 상황적 지능은 실천적 지능. 요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현실에 써먹는 건 별로 얘기가 안 됐으니까 여태까지. 자, 그래서 구성적 지능,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점의 지식 습득.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과제가 낯설면 새로움에 대처해야 되고, 경험을 하는데 그 과제가 익숙하면 자동적으로 반응해. 요 새로움에 대처하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이게요? 이게 자동화면 이게 통제와의 개념이에요. 막 이렇게 찾는 거, 여기 갔다 오면 저기 찾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곧바로 적응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래서 여기 뭐 적응, 선택, 조용 이런 우리 기본세 다 나와 있지만 이 단어를 외워서 지금 쓸 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칠판 요거죠. 요 슬라이드가 중요한 거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적인 거고요. 요건 경험한 거고 이거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은 구성적 지능, 경험, 그냥 외적인 건 맥락. 그래서 이거죠. 구성적 지능은 뭐? 분석적 지능으로서 지식을 획득하는 것, 요거 중요한 거죠. 경험적 지능은 뭐 하는 거? 적용, 창의력, 그 다음에 통찰력, 요거죠. 그 다음에 외적 지능은 현실에 적용하는 것, 적용력, 문제결. 요게 중요하다, 요게. 여태까지는 가드너까지는 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객관식에서도 스턴버그 시험 문제 낼 때 80% 이상이 전부 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나는 공부할 때 자꾸 전화기 핸드폰이 울리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공부할 때는 전화기를 꺼놓을 거야. 뭐야? 이거야. 실천.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 나를 봤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공부할 때 전화기를 꺼놓고 할 거야. 이거. 그런 게. 그래서 여기는 구성적 지능, 지식 획득력도 이거 완벽하게 100% 학교 학습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래서 두뇌를 개발하는 거. 요거는 경험해 보는 거. 그걸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나를 봤더니 뭐 한 거예요? 이거 경험이 아까. 자꾸 핸드폰이 울리고 그러면 주의 집중이 안 돼. 예전에 나를 봤더니 경험. 이해되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공부할 때 핸드폰을 꺼놓을 거야. 실천. 개념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요거. 자, 요거. 요 슬라이드는
찰칵해서 외우셔야 돼요. 구성적 지능은 분석력, 경험적 지능은 창의력이나 통찰력, 맥락적 지능은 현실의 적용력. 기존의 지능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성적 지능 지식을 획득하는 것 학교 학습과 관계되죠. 그냥 문제풀이에 적용. 여기 칠판. 별거 아닌데 별거. 여기 여기 적용과 여 적용은 다른 거예요. 요 적용은 현실에 적용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문제풀이 할 때 써먹는다 그 뜻이야. 이거는 왜? 여기서 문제풀이는 뭐예요? 우리 지금 하는 문제풀이처럼 학교에서 하는 문제풀이. 그럼 그건 뭐 학교에서 하는 문제풀이 뭘 갖고 해야 돼?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수업하면 오늘 교육심 다 못하는데.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 문제풀이 할 때 써먹는 거, 그 다음에 경험적 지능, 창의력, 새로운 걸 모색하는 거, 그 다음에 맥락적 지능, 아까 했죠? 적용이 현실에 작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는 습득할 수 없다. 왜? 이게 암묵적 지식하고 비슷해요. 현실에 적용하는 거니까. 암기하시면 돼요. 자, 108쪽에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 자, 기본 입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그 현실에 사용하는 지능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비판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구성적 지능, 그 다음에 경험적 요소, 그 다음에 맥락적 요소 되어 있는데, 거기 중요한 것들, 자, 블록되어 있는 거,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 경험적 지능은 통찰력, 창의력, 알겠죠? 그 다음에 맥락적 지능, 뭐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공지능 보세요. 이것까지 되지는 않을 텐데 성공지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그 다음에 실천적 지능. 칠판. 이것까지는 안 될 텐데 왜? 스턴버그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 보세요.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실천적 지능.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스턴버그는 지능의 3요소로 아래서 구성적 지능,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 또는 구성적 요소, 경험적 요소, 맥락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성적 지능에서 분석력을 획득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성공하려면 이 분석력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구성적 지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겠는데 OX로 갖고 얘기하면 칠판 성공지능 그러면 분석력, 창의력, 적용력 이렇게 써야 돼요. 분석력은 구성적 지능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적 지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OX로 한다면. 그럼 시험 문제 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험 문제 스턴버그의 세 가지 지능 그러면 요거 써야 되고 스턴버그의 성공 지능 그러면 분석력, 창의력, 적용 이렇게 써야 돼요.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셨죠? 왜냐면 성공지능 얘기했는데 구성적 지능이라면 어떤 시도에서 또 틀렸다 할런지도 몰라. 알겠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칠판 혹시 성공지능을 얘기하면 첫째 분석력으로 잘 들으세요. 분석력은 구성적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학교 학습과 관련이 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알겠지? 창의력은 경험적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됐나요? 그러면 스턴버그에서 남겨야 되는 거 뭐? 요 슬라이드. 그리고 요 슬라이드가 요렇게 써놓으세요. 요거. 분석력, 창의력, 적용 요거에다가 뭐라고 써? SQ 이렇게 써놓으세요. SQ 성공지능이니까. 성공지능 요 세 가지 갖고 얘기해. 땡그레비 해서 SQ 쓰시던지. 자, 우리가 내용 총정리할 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근데 논술할 때는 그만 갖고 아니고 그때 이제 써야 되잖아. 이 쓰는 연습은 뭘 갖고 해라? 테마별 돼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읽어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캐트는 이제 뭐죠? 지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유형이죠. 이건 뭐 이제 금방 가도 되죠. 유전에서 발달하는 지능을 뭐라고 보고
유동성 지능,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능을 결정성 지능. 그러니까 결정성 지능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이니까 환경이 자꾸 좋아지니까 지능이 이렇게 계속 발달해 갈 거고, 유동성 지능은 신체 유전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능이니까 일정 수준이 되면 쇠퇴를 해 갈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웩 지능의 암묵적 지능. 근데 여기 잠깐 볼까요? 캐틀 그랬는데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인 교육에서는 뭐 어떤 지능을 강조할까? 성인 교육학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거. 그럼 어느 지능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할까? 결정성 지능이었지. 계속해서 지능이 올라가니까 이 유동성 지능 갖고 성인 교육학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죽을 때가 됐는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인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 드웩이라는 사람은 암묵적 이론에서 이게 객관식에 시험제 난 게 아니고 답지로 써먹어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변동성 지능, 고정성 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변동성은 증가, 고정성은 안 증가. 그럼 칠판. 유동성 지능은 드웩에 의하면 뭐예요? 유동성 지능, 유전에 의한 거니까 뭐예요? 고정. 결정성 지능은 올라가는 거니까 변동. 같은 말인데 예, 이 쉽게 아니야. 쓸데없는 말 해갖고 우리 더 심란스럽게 같은 말에 같은 말. 개념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109쪽에 캐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도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능까지 다 하고 쉽게요. 그다음 지능의 측정. 자, 지능.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는 생활 연령별 정신 연령인데 이거 안 쓰죠, 요즘? 그래서 편차 지능 지수 쓴다고 기억나시죠? 기준 편차는 뭐라고요?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편차라 그러는데, 자, 편차 DIQ는 정상 분포를 가정하고는 상대적 위치예요. 이 그림 기억나죠? 아주 막 징그럽게 얘기했던 거. 이 그림. 그러니까 편차의 Q는 이 정상 분포에다 넣고, 자, 대답. 정상 분포 곡선을 가정하는 건 상대평가, 절대평가? 에이,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지금 아니야, 외본데? 상대평가. 그럼 내가 빨리빨리 상대평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이야. 비 맞은 중마냥, 비 맞은 중이 찍어. 아무튼 비 맞은 누구냐. 이렇게. 알겠지? 상대평가는 정상 분포. 정상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어디인가가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절대평가는 뭐 어떤 분포를 쓴다? 부적 분포. 칠판. 절대평가는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 다 이쪽에 오길 원하잖아. 그렇죠? 상대평가. 그래서 정상대적 위치.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상분포는 자, 사례수가 어디에 많다? 평균 쪽에 많다? 극단에 많다? 평균. 그럼 상대적 위치는 자, 칠판 얘기했던 기억나죠? 1점을 내가 철수보다 내가 1점을 더 맞았어. 그러면 상대적인 순위는 극단에서 더 많이 변한다. 평균에서 더 많이 변한다. 평균 왜? 사람이 많으니까. 똑같은 점수를 100명 있어. 근데 난 하나 1점만 더 맞으면 100등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 드문드문 있어. 드문드문. 시골 가다 보면 드문드문 집 있어. 드문드문. 가도 드문드문. 그럼 내가 한 발짝 가봐야 똑같아. 근데 여기는 집이 막 빼곡하네. 우리 도시. 빼곡하니까 한 발짝만 가도 다른 집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여기 것 같구나. 이유는 칠판 DIQ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측정. 그래서 오차의 영향을 어디서 많이 받는다? 평균.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써있죠. 분포 평균을 막 곱다. 그래서 평균에서 오차가 더 크다. 그래서 DIQ는 편차의 Q니까 정상 분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109쪽에 비율 지능 지수 넘어가고 편차의 Q. 자, 첫 번째 점 정산포의 성질 표준 편차에서 만든 거고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밑에 뭐라고 파란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편차로부터의 차이를 표준 편차 그래요. 그러고 그 가로를 뭐라고 써있니? 집단 이질적 동질적 기억나니? 표준 편차는 꼭 기억하세요. 뒤에서 얘기할 거. 표준 편차는 어디에 쓴다? 이질성 동질성에서. 이질적 동질적 표준 편차 이질적 동질적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통계 쪽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표준 편차예요.
이질적, 동질적. 교육, 통계, 표준 편차. 여기 있으니까 표준 점수, 표준 편차, 변산도 표준 편차. 우리 225쪽 교재 맨 밑에 변산도 표준 편차 있지요? 있죠? 그 별표 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특성의 블럭 뭐걸로 돼 있어? 이질성, 동질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차를 파악한다. 엄청 중요하다네. 표준 편차는 이질성, 동질성을 나타낸다. 서브노트 225쪽 있죠, 그쵸? 표준 편차. 이질성, 동질성을 나타내요. 평균부터 차이니까.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다시 교재 109쪽으로 오시면 세 번째 점에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자, 원점수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연령 집단의 원점수에서 각 개인 점수가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다. 위치. 점수가 평균에 있을수록 오차와 영향이 크다. 함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지능은 점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자료일 뿐이에요. 왜? 왜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오차. 오차 때문에. 객관식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자, 철수의 어떻건 이제 지능 검사를 가지고 뭐라고 좀 얘기했는데 철수는 지능이 높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리는 말일 줄 아세요?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해. 뭐라고 해야 돼?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왜? 오차가 있으니까 측정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철수는 특수교육 대상자다가 아니고 특수교육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객관식에서는 답이야. 그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막 130이라고 해서 지능이 높다가 아니고 130이니까 뭐다? 아,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올바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차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객관식에선.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IQ는 전부 다 뭘 강조하는 거야. 측정이니까 오차 그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에 대한 논의, 칠판. 지능에 대한 논의, 지능은 유전과 환경에서 결정하고, 그쵸? 나이가 먹으면 감소한다. IQ는 동일하대. 무슨 말이야? 지적 능력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쇠퇴하죠. 쇠퇴. 근데 왜 IQ는 동일할까요? IQ는 지수야. 왜 동일해? 상대적 위치라 그래요. 내가 20대일 때 평균의 지능이었으면 지금도 평균의 지능일까? 이유는 지능은 내려왔지만 지능 지수는 모든 내 나이가 다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나는 평균을 갖다 똑같이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니까 이렇게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IQ는 지능 지수니까 우리는 공부는. 그다음에 지능과학업 성적, 지능과 성적은 상관이 0.70 이거 기억나죠? 결정계수. 77은 49%, 그래서 49% 예언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요건 중요한 단어니까. 그래서 여기 지능 해석 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 풀린 효과. 기억나죠? 풀린 효과. 풀린 효과는 뭐다? 기준을 언제 걸로 잡았다? 과거 걸로 잡았다. 왜? 이건 다시 한번 쓸게요. 평균이 지능은 평균을 100으로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이게 DIQ, 그냥 D자 IQ란 말이지. 근데 원점수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원점수가 평균이 여기야. 현재. 얘는 과거. 그럼
옛날에 평균인 과거권을 여기다 두고 현재를 보면 지금 꼴찌가 지금 뭐예요? 옛날엔 천재네. 기준을 과거걸로 두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풀린 효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써있는 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기준을 언제 걸로 잡아라? 현재 것으로 잡아라. 여기 유충표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규준을 만들 때, 규준은 정상분포예요. 정상분포를 만들 때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표집을 해야 되는데, 표집 중에 제일 안전한 표집이, 오차가 없는 표집이 유층 표집이에요. 표집할 때 제일 오차가 없는 표집이 유층 표집이에요. 유층 표집. 233조. 유층 표집 있어요. 단순 무선 표집 있고 유층 표집 있죠? 유층 표집에 제가 별표 해드렸어요. 유층 표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표집 오차가 제일 적다. 맨 마지막에 써있죠? 무선 표집보다 표집 오차가 작다. 유층 표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층으로 나눠놓고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뭐 학교를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골고루 표집할 수 있다. 골고루.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골고루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유충 표집이라는 거 제가 여기다 써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왜 하위 점수를 고려해서 해석하자? 이유는 하위 점수를 고려하는 건 뭐냐면 각자의 가드너적 관점에 의한다면 각자의 강점 지능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형은 잘하는데 언어가 약하다 뭐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하위 점수. 왜냐면 지능이라는 게 수리도 있고 공간력도 있고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암기력도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위 점수를 보면 가드너가 강조하는 강점, 특히 강한 부분, 그 뜻이에요. 특히 강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위 점수를 고려해서 해석하자라는 말은 특히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학교에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중간고사 보고 평균 얼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목별로 얼마 이렇게. 말때 뒤에도 있죠. 과목별로 얼마? 그럼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조금 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110쪽에 지능에 대한 현대적 논쟁 지금 다 설명을 했고요. 지능과 학업 성적도 지금 다 설명했어요. 그 해석 시 유의점도 풀린 효과, 그 다음에 오차에 해석하자. 중요한 것들은 그거에 다른 거 갖고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써있긴 한데. 2013년도 거기 기출문제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13년도니까 13학년도예요. 제가 나눠드린 거 맨 처음에 했어요. 12년도, 13학년도. 지능은 이게 중요하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제시문에 어머니 박교사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IQ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검사 점수만 알려주게 되면 지금 철수와 영희처럼 IQ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어른들 IQ 개념을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0의 IQ가 두 자리라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박교사 10에서 99까지 다 두 자리인데 IQ 두 자리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0의 IQ는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박교사 기억이에요. 자, 맨 위에 어머니 올라갑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외부 상담에서 받은 영희와 철수와 영희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의를 하고 싶어서 철수는 IQ가 130이라고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또 높다고 막 높지 않다고 시부르게 영희는 IQ가 99로 나왔는데 자신의 IQ가 두지라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가지고 있던 간호사의 꿈을 포기했어요. 자, 그럼 영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영희는 IQ가 99래.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냥 평균이다. 두 자릿수가 아니다. 그냥 평균이다. 왜 99를 냈을까?
이유는 130을 안 물어보. 철수는 130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안 물어보. 왜? 철수의 130은 거의 고정된 130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영희는 평균에 있으니까 이거는 90일 수도 있고 105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건 99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평균. 그래서 박교사 그 기억은 뭐다? 오차의 개념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차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평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개요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오차의 문제다. IQ에서 평균 지능 수준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풀린 효과 엄청 많이 났어요. 기억해 두세요. 가로놓기 낼 수 있어요. 풀린 효과. 지능 해석에서는. 알겠죠? 요즘은 역풀린 효과 있어요. 역풀린. 이유는 풀린 효과는 정설이고 그게 이제 지금은 역풀린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연구에서. 이유는 맨날 핸드폰만 봐갖고 생각이 없대. 핸드폰만 봐. 그 핸드폰만 봐서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즘 아이들 2살 3살 애들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사고력이 떨어진대. 그래서 독서 교육을 요즘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그게 역풀린 효과.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으면 또 몸을 움직이려면 또 역풀린 효과도 생긴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 복습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 자, 예습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읽지 말고 이런 거 오늘 할 거고 이런 거 할 거고 이렇게 짚어가며 해도 되고, 복습할 때는 오늘 끝난 거 예를 들면 오늘 복습한다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강조했던 거만 이거 강조했지 그러면서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복습을 2번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금요일쯤 복습할 때는 어떻게 다 읽는 게 아니고 핵심어만 딱 암기하면서 복습. 그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4시간 처음 복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수준의 복습이라면 이렇게 진짜 리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쯤에 복습은 글자 드릴의 개념으로 이렇게 암기 그런 개념으로 좀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분 정확히 쉬었다가 창의력으로 가겠습니다.